저도 못 버티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엔 월 5천만 원 이상 나오던 매출이 이제는 2천만 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1년 넘게 계속 적자가 나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국밥집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매장 하나하나 다 영혼을 불살라서 만들어 놓은 자식 같은 녀석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는 해도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 녀석과 함께 하면서 추억도 많지만 유독 아픔이 많은 매장이기도 해요. 이 매장을 운영하고 폐업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건 장사는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망한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 다른 매장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얘는 코로나 터지고 완전히 작살이 난 거예요. 매출이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그대로고 상권이 딱히 달라진 것도 없고 계속 가서 봐도 잘못된 게 없었거든요. 코로나 말고는 딱히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개인 브랜드면 이것저것 개선을 해서 한번 어떻게든 살려보겠는데 프랜차이즈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 장사는 진짜 모르는 거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욕심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정말 조심스럽게 사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는 자신감 넘치는 강한 어조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 스스로가 확신을 갖지 않고 우물쭈물하면 듣는 분들이 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항상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마음이 항상 급해요. 오히려 처음 장사 시작할 때는 제가 다 아는 것 같고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면 알수록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것이 잘 보이게 되면서 사람이 더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욕심을 내거나 무리를 하지 않고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게 되니까 이 마음만으로도 실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실패를 통해서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느낀 건 세상에 나쁜 놈들 진짜 많다. 건물주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폐업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한테는 보증금 1,000만 원이랑 월세 50만 원 올려받아야 돼. 지금까지 너무 싸게 받았어. 뭔 소리야. 지금 다들 월세 깎아준다고 하는 판에 이게 망해서 나간다는 사람 붙잡고 할 소리냐고요.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도 거기가 바닥권리금 몇 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계약한다고 해서 약속까지 잡아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월세 올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 건너갔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어르고 달래고 다 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가서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고 빌어서 보증금은 안 올리는 걸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들어온다는 사람을 구해서 철거 비용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철거하는 데만 거의 1,000만 원 돈 들어가니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건물주가 또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안 했다나 뭐라나. 뭔 소리야. 3달 전부터 몇 번을 얘기하고 통화한 거 녹음까지 다 해놨는데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한 달 월세는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을 안 준대요. 보니까 통장에 기록을 안 남기려고 보증금을 다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한 달치 월세는 미리 빼고서. 그리고 보증금 전액 돌려받았다고 영수증에 서명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참 나쁜 놈들 많이 겪어봤지만 이 인간은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법적 소송을 거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보증금 몇 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달간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거니까요. 저도 소송을 걸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 한 달치 월세를 포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아내야지 그걸 왜 포기하냐고. 저도 마음은 그런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월세 몇백만 원은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위해 써야 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쓰는 게 사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제가 이럴 때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 한 번이지만 저 인간은 맨날 이렇게 싸우고 사는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낫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로 느낀 건 장사는 역시 할 게 못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매장을 여러 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사라고 하면 제가 매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제가 해결해야 됐을 거고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매장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고 건물주가 저런 식으로 나와서 크게 손해를 본다면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잖아요. 만약 이 가게 하나가 제 유일한 가게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가게를 넘기고 나서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자체에 큰 타격을 받았겠죠. 물론 지금의 저도 아쉽고 기분이 나쁘지만 딱 그 정도거든요. 사업적으로 본다면 9개 매장 중에 하나를 정리했을 뿐이고 타격이 심한 것도 아니고요. 인생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를 상대하거나 가게를 내놓고 판 것도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다 맡아서 했거든요. 제가 받아야 할 스트레스 중에 90%는 직원들이 대신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 혼자서 온몸으로 다 감당해야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사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나쁜 놈들은 많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 가게 하나만 바라보고 발전 없이 쭉 살아가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자기 인생을 회사에만 바치면 미래가 없듯이 우리도 인생을 하나의 가게에만 바쳐서는 미래가 없어요. 사업도 잘 될 때 확장을 해야지, 잘 된다고 넋 놓고 있다가 하향세로 접어들면 그걸 반전시키는 건 배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더라도 앞날을 내다보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